자, 이렇게 오늘 역대 최고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고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뭐 나가실 거 알아요, 여러분. 이제 곧 막 많이 빠지실 텐데 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좀 눌러주시고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아니 예. 저희 나오자마자 저희가 나오니까 뭐 동접자가 빠진다는 이 발언 약간 신중하지 못한 진행 아닙니까? 아 근데 너무 실화라서 지금 쭉쭉 빠지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시기 전에 하여튼 가능하면 구독 눌러주면 좋고, 구독까지는 좀 아깝다 싶으면 그냥 좋아요 한 번 정도. 안 가라고는 안 해요? 좀 있어달라고. 아니, 그거 안 돼. 어차피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되고. 얘네 잠깐 보다 가라고 해주면 안 돼요? 아하, 이건 됐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실 오늘 브리핑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 변호사님. 아 이름을 까먹으신 거예요? 아니. 잠깐 저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현 변호사님이 지금 오늘 부상 투혼이에요. 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리를 심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왼쪽 다리는 지금 감각이 없는 상태죠? 예, 지금 슬개골이 이제 2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바로 경희대로 이송됩니다. 왜 해리는 안 타고? 신중하게 발언해 주세요. 예. 신중하게 발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너무 동접자 같아서 저도 모르게. 충격받았구나. 무리수를 저희가 네. 오늘 좀 더 보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한 2,000쯤 빠졌군요. 2000이 있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 차려. 지금 10,000명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JTBC. 빠지는 만큼 여러분의 출연료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좀 주고 얘기하세요. 여긴 참 직원이라. 직원은 안 주고. 직원은 뭐 약간 부당 노동행위. 무슨 말씀? 아니, 안 그래도 다른 일 나가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필요하시면 네. 명함 제가 드릴게요. 에헤이,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 알겠습니다. 자, 여튼 오늘은 신혜영 기자의 뉴스 브리핑, 그리고 사건 사고 관련해서 우리 이현 변호사의 도움 말씀, 해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두 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권 이야기 앞에 좀 나누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정치권 뉴스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거 우리 신혜영 기자가 좀 깔끔하게 정리 한번 좀 네, 해주실까요?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 왜 있는 또? 상태인데 오늘 제가 이제 브리핑으로 준비했던 아이템을 네. 앞에서 우리 김과장 콤비가 아. 1시간 10분을 지금 털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더라고 또. 뭐 안 할 수가 없는 가장 오늘의 핫 이슈였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이제 요약 정리 하고 이제 추가 취재된 네, 거 정도 서머리. 서머리 하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 8일 만에 네. 퇴원을 했죠. 뭐 우리가 일성도 들어봤는데 네. 뭐 메시지는 이제 3가지. 네, 국민께 네, 국민 여러분이 살려주신 목숨이라서 네. 앞으로도 국민 위해 오로지 살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네. 두 번째, 네. 이제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된다. 이제 우리 혐오 정치, 대립 정치 좀 덜 하고 이렇게 같은 정치 난 위험하니 무리수는 저희만 둘게요. 여기서부터 무리수를 두면은 정말 이 방송을 살리기 위한 진행자의 우국 충정이 느껴집니다. 눈물 난다. 진짜 예. 전쟁 같은 정치하지 않겠다. 네, 좀 상생의 정치로 가자. 그리고 네. 정치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나의 네. 희생이 뭐 그렇게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의료진에게 이제 감사를 했죠. 의료진. 네, 이제 요거 또-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래서 네. 이제 서울대 의료진보다 부산 의료진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네. 생사가 갈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네.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 조치.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응급 조치는 네. 적절한 의료진의 조치였다라는 또 메시지를 또 첨언을 한 것 같고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국민과 정치권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표했고요. 뭐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자면 이제 범인 김모 씨 오늘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네네. 네, 송치가 피습범.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핵심은 단독 범행을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했다. 예, 그래서 뭐 그 우편물 전해준 방명문을 이제 우편물로 전해준 그 사람 그 이제 또 다른 70대 남성이 네네네. 누구냐 조력자 아니냐. 네. 그래서 뭐 경찰에서 또 데려다가 조사도 했잖아요. 이제 풀려났습니다만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범행은 뭐 나 혼자 계획하고 뭐 실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 다만 오늘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어제 결론이 났죠. 이 그래요? 피습범에 대해서는 예, 이제 신상 공개위를 열어서 이제 심사를 했어요. 이제 신상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공개위원 7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네.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요건을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럼 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뭐 이유 같은 것들을 보통은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네. 우리 뭐 예전에 뭐 정유정 사건이나 이런 걸 떠올려 보면 신상을 공개할 때 이러해서 신상 공개한다. 비공개라면 뭐 이러이러한 걸 이러해서. 보호할 뭐 필요가 있어서 뭐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정의 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 회의 결과 자체도 좀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렇게 비공개로 결정을 했는지 뭐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아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걸 왜 공개하지 공개하지 않느냐? 않느냐? 네. 어떤 속사정이 있거나 혹은 경찰이 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당적도 이제 정당법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겠다. 경찰청장이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네. 윤희근 청장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경찰이 뭐 일련의 어떤 것들을 좀 은폐하려고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고요. 뭐 당무 복귀는 뭐 했죠. 이제 문자 메시지로.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메시지가 있긴 있었군요. 문자 메시지. 문자 예, 먼저. 메시지로 이제 대전은요가 아니라 이제 현근 퇴근요라고 하면서 네. 이제 당무 복귀라기보다는 어쨌든 당무를 지속적으로 좀 챙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그게 좀 회자가 좀 많이 된 모양이군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 오늘 퇴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대표가 어떤 좀 대승적인 메시지를 내줄 걸 기대를 네. 했는데 이제 어제 문자 메시지가 좀 공개가 되면서 조금 이제 김이 샌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네, 내용이었기 네.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앞서도 했지만 네. 현근택을 타고 윤영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아하. 원칙과 상식 네 명이 오늘 탈당 네. 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윤영찬 의원이 갑자기 빠졌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왜 빠졌냐는 그랬을까? 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 많이 좀 나누긴 했는데 뭐 아까 우리 최윤경 기자 그 얘기했잖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말렸다.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윤영찬 의원을 이제 지도부, 그러니까 뭐 홍익표 원내대표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좀 설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도부 차원에서 최고위 차원에서 설득을 많이 했고 지금 네 사람이 좀 특징이 다르잖아요. 원칙과 상식. 이제 좀 서로 성격도 다르고 뭐 어떤 출신 성분도 다르고 네네. 한데 특징이 있다면 윤영찬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출신이라는 거. 네, 그래서 전 청와대 인사,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다. 여기까지 좀 취재를 해봤고요. 네. 뭐 아까 그 윤영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같은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해드리면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더라? 예.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네. 정치적 판단으로 남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윤영찬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 받으려고 당에 남았다. 현근택이 이제 좀 힘들어질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성남 중원에서 재선하려고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아니, 이거 어떤 다 해석. 좋아요. 그러면 뭐 예. 이제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이 생각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 네. 고민하고 결정한 거라고 한다면 네. 그전엔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괜찮죠. 근데 뭐 사실 윤영찬 의원이 나간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긴 하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네, 다만 이제 오늘 기자회견 할 때 당연히 이제 네 명이 다 같이 동참을 할 걸 드디어 결단을 했구나. 왜냐하면 또 내일 이낙연 전 대표가 또 공식 기자회견을 하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하겠구나 했는데. 뭐 갑작스럽긴 하죠. 어쨌든 이 결단이라고 하는 네. 게 어쨌든 모멸감을 주지 말자라고 임종석 실장이 얘기를 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윤영찬 의원의 향후 행보를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 행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비명으로서의 목소리, 지도부를 좀 비판하는 어떻게 목소리를 하는지 보면 계속해서 낸다면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 또 천하용인 얘기를 제가 갑자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거기도 이제 한 분이 또 좀 빠져나왔잖아요. 김용태. 네, 김용태 전 최고가 빠져나왔는데 네. 김용태 전 최고가 계속 하는 얘기는 네. 당에 남아서 내가 쓴소리도 하고 또 하겠다. 그게 네. 당을 위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윤영찬 의원도 당에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이어간다면 너 공천 때문에 남았구나 이런 비판은 좀 덜 수 받을 있지 수가 않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좀 행보가 달라져서 갑자기 막 또 으쌰라 으쌰 하면 당연히
그건 네.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당 내에서도 난 외에서도 굉장히 좀 입지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느낌은 그냥 개인적으로 있는데 예. 뭐 윤영찬 의원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거는 보도록 하고 네. 우리 이현 변호사는 어떻게 정치에 관심 없습니까? 아 저는 뭐 정치 뉴비 정린이이기 때문에 이런데 신중하게 발언을 좀 고릅니다. 고른다고요? 신중하게 말을 발언을- 고른다. 네, 말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한 건 중간중간 있긴 있고. 저 같은 정치 뉴비도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 궁금한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궁금한 거는 원칙과 상식 소속이셨잖아요. 소속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왜 저 같이 같은 뜻을 정치 하겠죠? 뉴비 얼굴에는 예. 네 명이 어떤 패밀리구나. 네. 근데 이분들도 그러면 오늘 뭔가 왜 갑자기 이분은 탈당 안 하기로 했지 이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급작스럽게? 네, 뭐 아, 아까도 남은 잠깐 세 분이? 얘기를 네. 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남은 세 그런 분도- 질문 하세요. 맞아요. 네. 네,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도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황당하다. 우리도 몰랐다. 네,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나도 오늘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윤영찬 약간 얘기 좀 우리한테 불쾌하죠, 묻지 지금. 마. 네. 이렇게 좀 불쾌감을 표했다고 하는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만약에 남는다면 만약에 한 명이 남는다면 네. 조홍천 의원이 아닐까 했거든요. 아 당에 네. 만약에 한 명이 남다면 그래도 조홍천 의원쯤이겠지 아니, 뭐, 했는데 네, 저의 생각인데 그분은 뭐가 달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애저녁부터 그냥 뭐 나가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본인이 좀 뭐 불출마할 의사까지 좀 있었던 것으로 해놓은 알고 얘기가 있어요. 많아, 그분은. 네, 네. 근데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남양주 갑이거든요. 이제 네. 여기는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네. 당내에서 친명을 좀 때려도 개딸을 좀 때려도 이제 본인이 거기서 좀 경쟁력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당연히 뭐 공천 생각 안 할 수 없을 테니까 거기 또 이제 친명계 최민희 의원이 또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여론조사 보면 생각보다 또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만하다. 민주당 딱지 달고도 이제 거기서 승산이 있으니까 또 소신껏 쓴소리 하면서 배지도 달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뭐 나가서 험지 걸을 이유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라고 제가 네, 이렇게 그렇죠. 조홍천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갑자기 윤영찬 갑자기는 아니고 네. 고심이 많으셨겠죠? 예. 여기까지 제가 모멸감을 정치를 드리면 잘 안 모르는 되니까. 입장에서 이런 네. 거를 보면은 네. 어떤 원칙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다. 네? 뭐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보통은 탈당 선언들을 하시잖아요. 네. 원칙과 상식이란 이름으로. 근데 막상 또 이런 이유들을 저희가 세간에서 저희 눈으로 분석할 때는 또 어떤 공천이라는 되게 현실적인 네? 뭐 그런 것들이 동기로 분석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또 어떤 원칙적인 모습들이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 탈당의 원칙이라면 같이 하는 건데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 이현 명이 변호사. 빠진다는 게 할 말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근데 할 아니, 말이 아니, 우리 일반 필요해. 국민들이 아니야. 이렇게 할 말이 느낄 수 있고 있죠. 혹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말 없는데 가만 시간이 내가 한 3분 쉰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한 번쯤 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매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자꾸 이게 말이 꼬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그 원칙과 상식에 전화해서 이거는 물어보려고. 뭐요? 왜냐면 오늘 탈당 기자회견문을 미리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첫 문장이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장을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한테 약간 화가 나서 급하게 추가했을 수도 그 있다. 부분은 원래 있던 우리가 거냐?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안 나갔을 건데 너 정치적 유불리 따졌지라는 얘기를 좀 돌려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네. 그렇게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고 언제 한번 네 분 같이 모시면 좋겠다, 그죠? 이제 넷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네 분이 다 모여서 아, 그럼 여기 3명 안 치고 네, 한 여기 분- 윤영찬이 한명 영찬이 안 치고 앉혀갖고 왜 어제도 한번 저희가 천하위원하고 예, 모셨잖아요. 전 최고 많이 속상했어요. 약간 좀 섭섭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예, 보듬어 줘야 예, 합니다. 또 본인도 뭐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행동인데 너무 네. 또 여러분 댓글도 좀 약간 너무하더라. 댓글이 갑자기 예, 아니 지금 댓글이 어제 보니까 조금 너무해. 김용태 저 최고도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네. 너무 이렇게 배신자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저는 민심이 천심이다. 댓글심이 천심이다. 아 그렇습니까? 예, 라는 네.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게 안 나올까봐 그래요 이제. 에이, 아니죠. 여러분 때문에. 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윤영찬 의원 빼고 나머지 셋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했다. 네. 예, 그리고 메시지를 좀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페북통해서 안 나가는 이유 좀 살짝 얘기했다. 뭐
고춧가루를 뿌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리고 다음 뭐 있습니까? 예, 두 번째 뉴스는 뭐 어제 통과가 됐죠. 개고기 역사 아, 개고기. 예. 저희가 또 한번 다뤘어요. 이 개고기,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 네. 찬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개고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이제 반대 동물보호 단체에 이제 계신 분 두 네. 분을 모셔갖고 그때 막 토론을 격렬한 토론을 했죠. 격렬했나요? 제가 그때 이 팀이 없었어가지고 좀 네. 너무 섭섭하. 이 팀 아니라고 안 볼 거예요. 이 팀 나가면 또 안 보시겠네? 그 구독은 와. 누를게요. 누를게요? 아니, 아직도 안 아니, 눌러? 눌러져 있지. 아. 눌러져 아, 있는데 제가 우리 제작진 저 핸드폰 지금 다 압수 한 번씩 해야 되겠어. 제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네.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 개인 아이디로 이제 당연히 구독을 눌렀고 네.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얹혀 산단 말이에요. 아. 친동생 것도 쓰고 남편 것도 쓰고 아하. 이제 거기 아이디로 로그인해서도 구독 몰래. 벌써 너무- 제 명의로 눌러진 구독이 많습니다. 그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예. 우리 이영 변호사 구독 몇 개 눌렀을까요? 저는 이 채널이 지금 채널 명이 뭐죠? 뭐라고? 이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아, 윤리 심판원에게 지금 회부가 되어야 할 만한. 여기 되게 중립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정치 방송을 제안한다. 그렇게 듣고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이제 장르가 여의도 지금 그건 옛날이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당원으로서 네. 예. 하시고 좀 구독 좀.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미 구독 눌렀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 아주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아니 어차피 이제 서서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네. 근데 굳이 법으로 지금 당장 막아갖고 현재 일하시는 분들의 생계까지 이렇게 막아야 되냐. 네.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그것까지 꼭 드셔야 되냐. 이제 네. 등등 해갖고 여러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법으로 된 거군요. 그렇죠. 사실 그런 논란이 네.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게 201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년 만에 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데 네.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개를 이제 먹을 목적으로 도살을 했다라고 하면 징역입니다. 3년 그래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형사처벌이 들어가는 조항이라는 거에서 법조인들이 일단 응 하고 뜨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요. 보통 행정규제나 뭐 과태료 이런 걸로 끝나지 네. 않고 이게 사실 징역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생활이잖아요. 네. 식생활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 헌법적으로는 굉장히 개인의 사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개인의 사생활의 삶의 양식을 국가가 딱 정해서 법제화하는 것도 사실은 헌법적으로 보면 조금 소지가 논란이 위헌소지가 있을 수 없는 있거나? 건 아니다. 이런데 그거를 형사처벌로 강제한다고 하면은 좀 센 거군요. 이거. 왜냐하면 형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후 수단성이 있는 형벌, 울티마라티오를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그럼 뭐 나중에 이거 헌법 소원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울티마. 네, 울티마라티오라고 해서 이제 네. 형벌은 어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궁극적인 그럼 뭐지 수단이다. 라틴어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얼티메트. 그렇습니다. 왜요? 맞습니다. 아니, 떠오르는 자세. 좋았어요. 그럼 확인하는 자세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귀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약간 얼타는 모습? 이제 얼타다니요. 얼토당토하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나 지금 적응이 안 돼. 했던 거는 예. 변호사님이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면 그 굉장히 좀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그렇죠. 보이는 논란이 거고 있죠. 네, 정리를 다시 하면 네. 개를 도살하면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제 그걸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보신탕집을 하면서 그걸 네네네. 팔아 판매. 네, 판매하는 것도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세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건데 어쨌든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3년 뒤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유예 기간을 더 두고 3년 뒤부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혹시 뭐 보신탕집 하시는 분들, 정리해라. 강아지 보신탕 하시는 분들 좀 정리하고 이제 뭐 농장에서 뭐 좀 식용 사육하시던 분들 좀 네네네. 정리해라.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12년 만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갑자기 12년 만에 국민적 어떤 합의가 생긴 팡 거냐? 하고 이루어졌느냐?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론이 이제 반려견은 뭐 가족입니다. 워낙 이제 반려인들이 많아졌으니까. 많아졌고 하다 네. 보니까 또 인식이 많이 바뀌고 해서 좀 바꿔야 되는 여론이 커진 건 맞지만 제가 보니까 외신에서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외신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지
그리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사실 이 네네. 김건희 여사님의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받았던 법이잖아요. 이제 외국 가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용 금지하는 법 입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라고 공개 발언도 하시고 뭐 지금 보시는 사진 좀 전에 나갔죠. 네. 네. 뭐 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하면 할 때도 그 현지에 있는 동물 보호재단 같은데 가가지고 개 식용 금지.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다. 대한민국도 이 법을 뭐 지켜낼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굉장히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신에서 지금 한국의 분열된 정치 지역에서 아주 드물게 합의가 됐다? 아주 드물게 합의가 초당적 합의를 얻어서 이 법이 통과가 됐다. 또 대통령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네. 개딸들도 개딸. 네, 개딸들도 하필이면 개딸이에요. 개딸들도 역시 김건희다. 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이건 김건희 칭찬하고 여사에 있어요? 대해 감사하다. 뭐 역사적인 날이다.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네. 좀 젊은 어떤 좀 이제 아. 개고기 식용 금지에 좀 우호적인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김건희 여사 처음으로 내가 칭찬해요. 칭찬해.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를 나라가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쟁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또 나아가서 헌법소원까지도 갈 수도 있고. 헌법소원 갈 수 있겠군요, 하긴. 네, 그 얼마 전에 그 대한 육견협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한 육견협회 회장이 저번에 한번 나오신 분이 그분일 거예요. 주영봉 회장님이신가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분이 예. 풍채가 너무 좋고 네. 얼굴에 그 개기름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 윤기가 엄청 잘 흘러요. 그래갖고 딱 뵈면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저도 약간 설득당할 뻔했다니까요. 효과가 있나? 그분은 개국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건강하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개를 이제 다른 어떤 가축 혹은 축산 같은 데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혹은 왜 다르냐? 왜 걔만 특별 대우해 주냐? 네, 다르냐?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동물인데 네. 어떤 동물은 다른 네.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오. 동물이라는 게 뭐 토론 그거- 시즌 2인가요? 제가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죠? 네. 그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다. 동물권 제가 법의 입법 목적을 사실은 읽어봤어요. 이거 네. 보고 왔는데 어떤 동물권 복지 이런 게 입법 목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흠. 근데 정말로 동물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더 잔인하게 공장식으로 사육되고 더 잔인하게 도축되고 태어나자마자 갈아지는 병아리, 뭐 돼지 이런 동물들은 왜 이런 어떤 입법조차 이 개고기 금지법은 12년 전에 입법이라도 이루어졌지만 어떤 돼지나 닭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너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안 귀여우니까 안 귀여운 동물을 차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게 오히려 차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외신에선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디 외신이에요, 그거? 주로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는 조금 약간 삐딱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주류에 편승하지 않는 댓글 문화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귀엽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은 이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보호하냐 그거 자체가 차별이다라는 의견도 꽤 그래요? 설득력을 얻고 그러니까 뭐 있죠. 일각에서는 지금 그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돼지나 닭, 우리 맨날 먹는 소, 뭐 이런 것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도출해야 도축 과정이나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걸 위반하면 네. 이제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데 이제 개의 경우에는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제 개를 어떻게 농장이라든지 도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식용금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더 양지화하고 우리가 그 위생관리법 하에서 좀 관리를 하면 되지 왜 이제 개라는 종은 그치, 그런 얘기는 따로 해야 있었죠. 되느냐라는 네. 것이고 또 반대는 뭐 다수의 어떤 의견과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드는 것이죠. 근데 네. 제가 이제 하나 그냥 재밌는 거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주영봉 대한 육견협회라는 네네네. 분 있잖아요.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난 이거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통령실 있는 용산에 개프로 걔 200만 마리를 200만이요? 예, 200만 마리를 그렇게 방사하겠다.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지금 왜냐면 그 마리당 보상을 네.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네. 하고 한 있는데 200만 원 달라고. 예, 근데 그냥 5년 동안 하면 한 1조 원이 된대요. 그쵸, 그거 다 사실은. 하려면. 그러니까 정부가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후속 조치가 없이는 200만 마리를 용산에다 풀어버리겠다라고 와, 얘기를 용산이 아주 개판됩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 네. 이분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도 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뭐 논란은 있겠으나 법 자체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관련 뉴스들을 좀 우리 신혜영 기자가 전해주셨고요. 네. 보셨죠? 아, 이현 네. 변호사님.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브리핑이라는 거. 아, 7천 명을 사수했다는 아, 진짜 대단하다. 나 칭찬해. 나 자신. 아, 와, 정말. 원래는 다른 사람이 브리핑해, 만약 이현 변호사가 브리핑했잖아. 지금 한 5천 명 아래로 떨어졌을 거라고. 근데 신혜영 그건 기자. 아닙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시 전에 끝낼게요. 네. 신혜영 기자 아닌 이거 이현. 뒤에 하는 사람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 말 빨리 하는 거 맞죠? 한 명이라도 덜 나갈 때. 저는 정말 끝내려고. 네. 뭐 티키타카를 하시더니 네. 그냥 혼자 단독 드리블을 툭 치고 가는 거예요. 네. 손흥민인 줄 알았어. 지금부터가 진짜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그래요? 사람들이 점심 딱 후딱 드시고 이제 남은 점심 시간인데 할 게 별로 없어. 유튜브 뭐 보나? 돌아다니실 시간이거든요. 지금 재밌게 하면 2, 3천 느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현 변호사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첫 회부터 이렇게 부담감 주는 방송 네. 처음 보는 쇼미, 것 같은데 네, 한번 쇼미 해보도록 유효 능력. 네. 소미 유효 능력. 자, 어떤 네. 사건으로 우리를 흥미롭게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사실은 뭐 이번에는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네. 들고 왔어요. 이게 그 양주 쪽에서 유명했던 다방 여주인 연쇄살인범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네. 예, 최근에 잡혔는데 네. 이게 조금 사실 뭐 연쇄살인이라는 게 뭐 특이하지 않은 사회가 이상한 거긴 한데요. 네. 이 경우에는 사건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경기도 쪽에서 그 고양시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제 5일 뒤에는 양주시 다방에서 이제 똑같이 60대 여성 그 주인을 노렸어요. 아. 연달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아, 있었고 공개 수배가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수배 12시간 만에 이분이 강릉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좀 특이한 거거든요. 어떻게 네. 거기까지 도망을 갔느냐. 음. 근데 이분을 보면은 사실 조금 특이한 것이 걸어서 이제 서울에서 고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방을 피했다 그래요. 서울에서 어디까지요? 고양, 양주, 고양시? 예, 이런 데까지. 걸어서? 예, 그렇죠. 주로 이제 개천가 이런 데로 다니다 보니까 아. 사실은 이런 도심에서 이제 도주 행각을 하다 보면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게 교통, CCTV 나오거든요. 그렇죠. 교통카드 이용하거나 뭐 그쵸. 저 택시 지하철 타면 다 아, 카드 다 내역 걸리니까. 나오고. 근데 이 경우에는 다행히 그걸 피했고 또 이제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네. 이제 강릉으로 오실 때는 또 현금으로 요새 이때 버스가 현금 없는 버스가 많잖아요. 네. 카드 찍어야 되니까 걸리는 아.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이제 현금으로 이제 버스를 네네네네. 사셔서 강릉까지 도주를 한 것으로 네.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수배가 떨어지니까 경찰분이 눈썰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이분이 걸음걸이가 좀 특이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끌고 있는데 아, 지금 저 나오고 있네요. 네, 약간 이렇게 한쪽 다리를 밖으로 약간 회전하듯이 차면서 걸어요. 아, 오른쪽 다리를 약간 그렇죠. 이렇게 좀 끌면서 오른쪽 네, 다리로 네, 바닥을 네. 쓸듯이 아.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관심 있게 본 경찰이 네. 수배 12시간 만에 바로 강릉에서 체포하는 아, 것도 결정적인 걷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오. 사실 대단한 경찰분이라고 저는 표창을 줘야 된다고 눈썰미가. 생각하고 네. 근데 이거 요 사건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네. 범행을 저지른 이유 이분이라고 하지 마. 이씨.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 이분이 아니 이 사람. 사람. 저는 욕 안 하는 그래도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아, 인권 보호에 앞장선 에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까지. 네. 예. 제가 볼 때 우리 변호사님이 말을 약간 1.5배속으로 또 예. 그냥 조언을 드리자면 예. 네, 렛츠고. 가면 예. 지금 7천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저 예. 현실적으로 이런 죄송합니다. 압박을 주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 예. 이분은 약간 그 자기가 이제 살인이 아니고 네. 이제 강도 살인으로 기소가 될 것 같거든요. 왜요?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은 이제 우발적으로 그냥 네. 때린 것뿐이다, 때리다가 죽은 것뿐이다, 뭐 이 정도로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그만 좀 합시다.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살인으로 하면 형량이 더 낮아요. 훨씬 세죠. 그죠. 강도 살인이 훨씬 더하기 높죠. 살인. 예. 네.
그렇죠. 어.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건 강도살인이다, 음. 뭐 돈을 목적으로 그렇지. 죽인 거 아니냐 처음부터. 응. 근데 이분은 이제 변명거리는 뭐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제 나를 무시하길래 화가 나서 굉장히 전형적인 전형적인 변명이거든요. 네. 상대에게 나의 어떤 죄의 책임을 음.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상대가 아. 무시하니까 화를 나서 내가 강해 보이고 싶었다. 근데 저는 이런 살인 사건 날 때마다 꼭 우발 범행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쵸. 이 씨가 네. 경찰 조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나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또 술을 먹었는데 강해 아이. 보이고 싶어갖고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단 아유. 말이죠. 근데 이 우발 범행을 주장하는 게 계획 살인이 아니고 우발 범행이면 형량이 낮아서 뭐 그렇겠지. 그렇죠. 뭐. 훨씬 그런 낫죠. 거잖아요. 아무래도 폭행치사나 과실치사 정도로 빠질 수가 네.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런 나는 주장을 하는 그것도 말이 안 저는 네. 법을 잘 모르지만 네. 계획해서 죽이면 계획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아예 살인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나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술김에 화나서 죽였다고 하면 좀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느냐 이게 법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심의 고의가 되게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돈을 훔치려고 하는데 못 훔치게 하니까 뭐 다툼이 있다가 네. 뭐 폭행하다가 그렇게 우연하게 죽은 거지. 아니 그거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치사지 그게 왜 살인이에요? 그렇죠. 방금 치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고의가 없이 뭔가 폭행이나 다툼이 하다가. 있었는데 그러다 죽었을 때 네. 뭐 그건 폭행 치사. 치사, 뭐 네. 상해 치사 이렇게 그렇죠. 치사가.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불의의 어떤 사고를 내가 밀쳤는데 머리를 박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살해 의도가 없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포인트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나? 그쪽 주장은 그런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강도살인으로 의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기자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네. 두 번이나 이걸 했다는 점에서 어떤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게 왜 특이하냐면 그 약간 관해도둑이 소도둑 된 케이스예요. 절도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중범죄로 진화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절도 전과가 굉장히 많은데 소매치기 뭐 10만 원 절도 이런 거예요. 아 보통 이제 네. 이게 범죄가 정도가 약간 에스컬레이트 될 수는 있으나 네. 갑자기 한 번에 점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거의 퀀텀 점프급으로 이번에는 그냥 바로 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분노하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약간 기대하고 있는 거는 네. 오늘 이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아까 잠깐 그 이재명 예. 대표의 피습 때도 예. 나왔지만 신상공개가 이제 오늘 심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네. 걸로 아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죠. 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왜 공개 안 하냐 민주당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정도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매우 믿을 만한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공개가 거의 되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사실은 심의에 가면은 거의 돼요. 심의위원회까지 그치, 올라가는 연달아는 경우에는 거가. 열리면은 거의 되는데 음. 이 경우에는 사실 논란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논란이요? 왜냐면 시원하죠. 뭐 댓글창 보면은 당연히 공개해라. 얼굴 뭐 낯짝 보고 싶다 이렇게 하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 같은 법학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어떤 옛날 그 사람 이렇게 그 사형수 세워놓고 사람들이 군중이 돌팔매질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공개 처형하는 거다? 사실 이게 어떤 재범이나 범죄 예방 효과 이런 건 없거든요. 없다고 보는 게 조금 지금 학계의 의견이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상공개 제도가 나올 때마다 약간 법조인들은 조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 저는 저 재범이나 뭐 실질적으로 뭐 범죄를 좀 줄인다 이런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데.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무슨 실익이 있나라고 생각은 저도 비슷하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푸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그 정도도 필요하다. 그 정도 이유로도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는 뭐 큰 이익이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속을 좀 풀어주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저는 그거 찬성입니다. 약간 어느 정도의 사회통합 기능 같은 거를 좀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법조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한 게 이게 범죄자 신상 공개가 아니잖아요. 이거 용어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피의자 신상 공개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아직 재판 안 받은 상태에서 경찰 단계에서 공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리 뻔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아. 헌법이 재판을 받고 법관이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권리, 그 과정에서 무죄가 추정된 상태로 자기 변론할 권리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그게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단 광장에 매달아 놓고 돌부터 던지자. 아.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법조인들은 조금. 근데 해외에서는 머그샷 바로 거기는 뭐 다 공개하니까 그냥. 거기는 뭐 시원하게 바로 공개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죠. 안 하는 나라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저지르지 않았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저는 안 공개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의한 피해가 아니고 또 다른 범죄 피해라고 혹시 의심할 수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은데 이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이 스스로도 그 범죄를 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죽였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두 살인을 사람의 시인한. 살인은 이미 본인이 시인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이건 같은 경우에 이거를 사실 헌재가 한번 판단한 적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네. 이거는 사실 모두가 원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네. 뭐 변호사이기 전에 그냥 네티즌으로서는 그냥 사건 뭐 흉악 사건 뜨면은 네. 이건 공개를 해서 네. 욕을 하고 싶죠. 네. 댓글 달고 싶죠. 근데 그거를 한번 알 권리를 왜 보장 안 하냐고 헌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헌재가 오케이, 당신들이 말하는 거 다 인정한다. 이런 끔찍한 거 뭔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재범 방지를 위해서 공개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범죄가 있었다, 이런 끔찍한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지 그거를 누가 했고 그게 어디 사는 누구고 몇 살 누구고 어떤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을 욕할 권리? 거기까지는 알 권리의 보장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판단이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알 권리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범죄까지는 공개해도 돼. 하지만 그 범죄를 누가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판사 누군지 좀 알 권리 좀 나 좀 찾읍시다. 그 판사 누구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마다 원래 규정이 딱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 때도 소집을 해서 열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열고 나서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범죄의 어떤 잔인성의 정도라든지 충분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그것까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사 범죄라든지 뭐 흉기 난동 사건이라든지 뭐 예고 범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알 권리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겠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하나 좀 그런 거는 어쨌든 이제 국민의 속은 시원하고 또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의 어떤 가족들이 져야 할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사실 그러다 좀 보니까 그런 또 거- 기준이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형벌 중에 가장 강력한 형벌이긴 해요. 한번 공개되면 이제 그 가족이건 당사자건 다시는 사회 복귀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재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장 강력한 최고형을 때려버리는 효과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피해자의,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이 피해자 인권을 절대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피의자의 가족은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개가 됐을 때 네. 사실 이제 언론들도 막 찾아가고 막 주변에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 피의자의 가족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도 취재하면서 굉장히 조심을 하긴 하는데 네. 그분들이 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좀 부작용도 있지 않나. 그렇죠. 어떤 연좌제 금지라는 우리 헌법상 네, 네, 원칙에 네, 네. 좀 반하는 측면이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할 두 번째 사건이 좀 연관이 있어요. 뭐죠? 어떤 거냐면은 네. 이게 많은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이라고 왜 뭐 되게 TV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유명했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 사건도 이제 이렇게 이슈가 돼서 사실은 그 가족이 뭐 부녀가 서로 이상한 관계였는데 그 아버지와 딸이 어떤 이상한 관계 치정이 있었는데 네. 어머니를 아, 짜고 네, 청산 네, 네, 독약 네, 막걸리를 먹여서 뭐 마을 주민들이 같이 죽었는데 이랬던 예. 그 사건이거든요. 엄청 유명했던 사건인데.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네. 사실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피해자 신상 공개처럼 이분들이 거의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재심이 됐어요. 재심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떤 검찰의 어떤 과잉 수사와 어떤 잘못된 강압 수사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유죄 판단이었다. 아 진짜요? 그래서 형 집행 정지로 지금 나와 계세요, 이분들이. 감옥에 살고 계시다가 지금 나왔어요. 이분들이 아니, 네. 그 제가 알기로 20년
형을 선고를 받고 네. 아빠가 무기징역, 네. 딸이 20년 징역 확정이 됐는데 네. 각각 11년씩을 지금 이제 사셨는데 아니, 이게 재심이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아예 못 접하실 수도 있고 왜냐면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2009년입니다. 2009년에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있죠. 아빠, 엄마, 뭐 딸, 뭐 이렇게 아마 좀 계신 것 같고 아빠랑 딸이 둘이 좀 부적절한 관계고 그런데 이게 발각된 것 같으니까 엄마를 몇 명이 저 드시는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엄마 포함 2명이 그때 네, 많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죠. 그런 이- 사건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게 너무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라 야 진짜 저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실제 그럼 그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1심에서 무죄가 났다가 이제 2심에서 유죄 뭐 20년 이렇게 세게 네, 나온 네.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이슈가 된 거는 이걸로 이제 이걸 해결하신 검사분들은 좀 영전을 하셨어요. 이 사건 해결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신 검사분은 영전을 하셨는데 해결하신 영전하셨. 아이고 정말.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 저는 존중. 아니 이 사람은 뭐 죄졌다는 게 아니고 아 그런 뭐 저 영전한 사람을 뭐 이렇게 또 높임말까지 막 아유 제가 아직 이 도끼에 적응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맵다 매워 진짜.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예. 이게 당시에 이제 검사장님이 브리핑하면서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과학 수사를 하면서 증거가 다 남았다 네네네네. 자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재심 재판부가 그 영상을 다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상이라는 게 네. 신문 과정. 네. 그렇죠. 네. 피의자 신문을 녹화를 해놨는데 네. 검찰에서는 이게 우리가 조사를 잘한 증거다라고 해서 남겨놓으셨는데 네. 이거를 재심 재판부가 그런가 하고 틀어봤는데 재심을 하면서 어처구니 없었구나. 이게 약간 이게 딸의 자백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 예. 굉장히 어렸던 그 딸인데 딸이 IQ가 70 정도예요. 보니까 딱 약간 그림이 좀 뭐 나오시죠. 경계성 지능 정도. 그렇죠. 약간 네. 경계선에 걸쳐 계시는 네. 건데 보면은 이 영상을 보면은 재심 재판부가 이걸 판결문에 적어놔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적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18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검사가 탁자를 두드리며 이게 맞지 하니까 예라고 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근데 18초가 여러분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음. 3초만 있어도 지금 약간 방송 약간 뭐 하는 사고처럼. 거냐 지금 방송 사고 내고 있냐. 좀 정 바로 프로님이. 좀 뭐 나갈 뻔했고 뭐 주먹하면 나갈 뻔했는데. 아, 주먹이 크군요. 개고기를 드시는 것 같은데. 아하이 거참. 제가 참지 못하고. 네. 이런 거를 굉장히 재심 재판부가 약간 울분을 참지 못하고 뭐 10초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뭐 또 예라고 하다. 검사가 엄청 길게 이게 맞지 하니까 예라고 하다. 이건 아니고 이게 맞잖아라고 하니까 또 10초 있다가 예라고 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 영상이 실제로 남아 남아 있잖아요. 있었던 그래서 거죠. 그 JTBC가 사실 그걸 이제 보도를 하기도 아 했거든요. 그래요. JTBC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경우에는 문맹으로 알려졌고 이제 딸의 아, 글을 못 경우에는 읽으시고. 이제 어떤 지능의 발달장애 경계선에 속하는 이제 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분열을 이제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영상을 보면 뭐 이제 수사관이 이제 좀 윽박 지르는 투로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끝날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요. 그러면 뭐 왜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못 읽는데 맞지? 이거 네가 한 거 맞지? 이런 식으로 하는 정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딸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유도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다 얘기했어. 아빠가 네가 다 했다고 하던데. 그래도 뭐 애가 아니에요. 뭐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2009년 당시에. 네.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청산가리를 어디서 구해와서 어떻게 탔고 이런 증거가 없고 유일한 증거가 이 부녀의 진술뿐이었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당연히 이거 지금 얘네 진술만 가지고서 얘네가 살인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 무죄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뒤집히잖아요. 왜 뒤집은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이런 정황 증거가 없는데 그때도 막 경찰이 거짓말하고 좀 그랬어요. 그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게 CCTV를 확보할 수 2심에서 없었다. 뭐 뒤집힌 이런 식으로. 이유가 네. 이번에 재심에서도 크게 다뤄졌어요. 예. 방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국민들이 화를 내는 부분인데 네. 검찰이 증거를 숨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날 7월 2일 날 뭐 청산가리를 사러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변호사가 아니 그 트럭이 움직인 적이 없는데 뭔 소리냐 CCTV를 다 봐라 하고 CCTV를
그 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그럼 그 CCTV 주세요 하고 검찰에 명령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계속 없다. CCTV 없다.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인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CCTV가 확진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청산가리 샀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유죄가 났었는데 이번 재심 과정에서 재심 담당 그 박주현 변호사님이 이 수사자료 열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그 수사를 하면은 수사한 자료가 다 재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사할 때도 그랬지만 수사 기록은 이만큼 있어요. 검사 출신이에요? 저는 특검 출신입니다. 근데- 특검? 예. 근데 이제 그래요? 그때 수사 기록 이만큼 들고 있고. 달리 뭐- 보는 눈빛? 아니 무슨 특검을 했어 본인이? 저는 드루킹 특검 공판 실장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왜 갑자기 웃음을? 저 지금 한 달 출연하면서 미소 처음 봤어요. 아니 능력 있네. 미소를 처음 봤어. 드루킹 특검 출신입니까? 아니 손을 이렇게 잡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난 약간 그냥 왜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자격증만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계속 의심을 했거든요. 의심을 했다고요. 드루킹 특검. 방송만 좋아하는 변호사인 줄 알았구나. 네, 그래 왜? 실력 있는 변호사니까 우리가 섭외한 거죠. 가끔 변호사들 보면 저 법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방송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절 다리 뿌려놨는데 오늘 오전 길 실력- 갔다가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의심했어요. 얼마나 방송 좋아하면 이게 다리 다쳤는데도 오나 싶어서. 근데 드루킹 특검입니다. 예, 그랬죠. 모르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패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난 알았어. 이런 난 알았지. 심지어 제가 명함을 한 2번 드렸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어디까지? 아무튼 착각하시는 게 네. 수사 기록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다 내는 게 아니에요. 공판 넘어갈 때. 선택적으로 내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왜냐하면은 그게 죄가 될 만한 것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네. 너무 검사 많으니까. 특검의 임무, 검사의 임무는 네. 죄를 입증하는 것이니까요. 어. 어떤 입증할 증거만 모아서 냅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남은 수사 기록이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변호사님들도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사 기록이 그 증거 기록이랑 다르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재심 변호사님이 이 수사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네. 잘 모르시는데 그거를 이제 재심 전문이시니까 이분은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수사 기록을 다 들고 와봐라. 음. 그 창고에 박혀 있는 거 꺼내 오셨거든요. 음. 근데 CCTV에 보니까 그날 그 7월 2일 청산가리를 사러 갔다고 검찰이 주장한 그 날짜에 화물을 CCTV에 화물차는 등장하지 않고 다른 날 내가 이날만 차 움직였다라고 한 날만 있었어요. 그때 그거 봤으면 검찰은 그럼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네요. 그 판단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신중한 그래요? 입장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거에 조금 분노를 참지 못한 어떤 좀 그런 표출일 수 있는데 재심 재판부가 명확히 적어놨어요. 사실은 이게 재심 사유입니다. 원래 있던 판결 이거 판결에 관여했던 검사나 판사가 네네네.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재심할 수 있다. 그래서 재심 재판부가 네네네. 이렇게 조서를 마음대로 꾸민 거,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원하지 않는 실제로는 진술할 능력이 없는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강요한 거, 권리행사 방해 네네네. 이런 죄가 인정된다. 그리고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 되니까 재심해줘야 된다. 요렇게 처벌을 못 해요? 처벌 못합니다. 예. 아니 이분도 지금 몇 년 사신 거죠? 15년을 이제 복역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피해가 회복되기는 불가능이죠, 불가능. 어렵죠, 사실은. 네. 많이 어렵죠. 따님분은 특히 한참 젊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린 여고생 나이 그쯤에. 아이고야. 근데 15년을 감옥에서 같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당시 수사팀이 굉장히 영전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팀은 영전하고. 예,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으로 검찰총장 표창도 받았고, 당시 수사팀 지휘했던 이제 김혜자 당시 차장검사, 지금 이제 국회의원입니다만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의원 됐어요? 예, 배지를 달았고, 그때 뭐였다고요? 그때 이제 차장검사, 이제 수사를 차장검사? 지휘했던, 예. 당시 브리핑에서 막 우리가 진술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고 당시에 2심에서 유죄 선고했던 판사는 아직 판사 업무 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광주에. 그래요. 어쨌든 당시 사건에 판결에 관련돼 있던 분들은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도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음. 재심 재판부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재심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 개시한다 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재심 개시됐다고 바로 풀어주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과 동시에 이거 형 당장 집행 정지해라 해서 그 지금 풀려 나와 계십니다. 아니 그 이런 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 유죄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훨씬 더 커집니까? 관심들을 많이 받게 되면 이거 저 무죄 나오면 검찰을 망신당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검찰 조직 내에 있었던 건 아니고 특검 조직이 있었으니까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 뭐 특검은 좀 널널한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중립적인 아.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하고 국민이 선임한 검찰이니까요. 네.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증거만 무조건 따라간다가 있긴 있었죠.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사기관도 드루킹 특검이 아마 최초로 수사기관을 연장하지 않은 특검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는 증거 할 만큼 다 조사했고 억지로 뭐 그런 망신주기 수사하지 않는다. 나온 증거 가지고만 공판을 진행하겠다. 드루킹 특검은 그래도 꽤 잘 됐었나요? 평가가 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저희가 거의 지금 14번이죠. 헌정사가 14번. 특검이?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그 주된 어떤 수사 대상자 전원 유죄 나왔던 특검이 아마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아, 그렇습니까? 저희랑 박근혜 특검 정도. 아 그렇습니까? 정치 꿈나무이자 아닙니다. 정치를 알아가는 어린이 아, 정치- 정린이 아, 정린이 우리 이현 변호사 김건희 특검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 저는 함정 위험한 잘 발언을 하지 팠다. 않습니다. 함정 잘 팠어. 입장이 뭐라고요? 아, 김건희 씨가 위험하다고요?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제가 무릎을 다쳐서 다음 주부터는 병원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하. 아 근데 이렇게라도 좀 어떻게 좀 중립적인 어떤 네. 이런 태도 저는 높게 봅니다. 무슨 태도요? 모두가 무릎 다쳤다고 아무 아니요 모두가 전투적일 필요는 아 없잖아요. 모두가 전체적일 아니 제가 이거 봤어요. 장르만 여의도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 이 처음 방송 이제 정프로님이 다른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하신 거 봤거든요. 그때는 정말 세상 선량한 표정으로 제일 나쁜 사람이야. 자 이렇게 했어. 고인물만이 아니라 썩은 물만이 아니라 정치 어린이, 정치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도 마음 편하게 이해하고 또 한마디 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치 시사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 아니 내가 언제 그랬죠? 그 멘트를 외웠어요. 진짜 그렇게 말한 것 같아. 무슨 아, 그래? 강지영 아나운서 그 아, 아나운서 그래요? 하실 때 뉴썰. 그래서 제가 약간 감동받았어요. 약간 아. 나처럼 정치를 모르는 어떤 순진한 사람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구나 했는데 아. 그것도 몰라요? 순진하게 어디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시지. 그 영상 아직 안 내렸구나. 아 알겠습니다. 감동받았었는데. 감동받았는데. 아무튼 왜냐면 저는 또 특검 출신이니까 일단 아,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감동 와장창. 네, 오늘 약간 만신창이 예.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이건 뭐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정치를 꼭 잘하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고 정치 좀 모르면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또 약간 이렇게 또 감동이 아니 너무 쉽게 감동받네 지금 보니까. 좀 아니야. 변호사님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아 나쁜 사람. 아니 경제 모른다고 경제 얘기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요. 알아가는 거지. 우리 말하는 게 발전하는 잘못은 거지. 아니잖아요. 예. 누구나. 확실히 말씀을 잘 물론 하- 틀리면 내가 틀린 걸 알아서 그 다음에 바꾸면 또 되는 거잖아요. 제가 수사할 때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 많이 만나봤는데 네. 예, 보통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잖아. 말 잘하는 사람들. 말을 잘할 수 있는 나쁜 사람들. 싹 다 집어넣죠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잡아내야죠. 아무튼 뭐 정리하자면은 네. 어떤 검찰이 어떤 수사 자료 수사가에서 공판에서 이어지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네. 그거를 약간 재심 과정에서 좀 선명하게 드러냈던 재심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좀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네. 이 담당하는 그 재심 전문 변호사님 유명하신 네. 그분이 하시거든요. 박준영 변호사님. 네. 네. 이 재심 과정에서 더 어떤 당시 수사에 잘못된 점 이분들이 보통받은 과정을 네. 낱낱이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분들이 15년의 인생 동안 네네네. 받은 고통이 조금은 부답되지 않을까. 아이고야. 어쩌면 오늘 저희가 네. 말씀드린 게 신상 공개. 사람들이 어떤 개인에게 가하는 상처도 있지만 사람들이 개인에게 베풀어주는 관심이 그 사람의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이 사건에 향후 추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진짜. 이거 영화로도 한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건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네. 저도 보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준영 변호사 늘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이현 변호사 응원할 것처럼. 네. 이현 변호사 응원해줘요. 이현 변호사. 우리 식구잖아요. 아, 근데 이현 변호사는 사실 네. 좀 약간 그 부목 갖다 주세요. 지금. 로펌이 좀 좋은 데더라고요. 예, 좀 부자 로펌이야 보니까. 예, 저희가 예. 좀 돈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제가. 예, 크게 대표님이 이렇게 돈은 많은데. 예, 위로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 네. 예. 자, 이현 변호사님 무릎 치료 잘 받으시고요. 예. 예, 다음 주도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무릎이 얼마나 아프든 이건 뭐죠? 상관없이 여러분 공개 착취 곡계 한때 공개 무단 노동 노동 착취. 선언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영 기자는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죠? 예, 예, 네, 예. 많이 착실하게 이렇게, 맞고요. 이렇게. 네. 그런 분이 납니다. 네. 아니, 한 자, 기로 오늘 그럼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